시험 끝나고 이제 첫 시간인데요. 아직 뭐 여러분들이 아직 그 시험에 어떤 기운을 좀 이렇게 짐을 딱 내려놓고 처음으로 이제 7월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청고는 이제 독서를 해야 되고요. 사후고는 화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는 둘 다 물론 교과서가 있지만 교과서에서 나오는 확률 그리고 외부 지문으로 나올 확률 외부 지문에서 나올 확률이 뭐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사후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범위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벌써 교과서를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면 학생들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만 내지는 않는다. 교과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고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났네.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사후고에서 화작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학교가 선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작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지가 없잖아요. 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작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시면서부터 화작이랑 언매를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후고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을 한다 뭐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나는 화작은 좀 별로고 언매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화작과 언매 중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통 언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공부를 잘한다고 꼭 언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언매를 선택을 해요. 화작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와도 난 빨리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화작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물론 다 맞는 건 어렵습니다. 항상 그 문제가 15문제가 나오는 게 16문제죠. 그 나오는 게 좀 다 맞추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화작은 그냥 뭐가 주어진 데가 읽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엄청 잘 보는 건 아니더라도 많이 틀리거나 그럴 건 없다. 이게 화작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언매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매를 이제 계속 하니까 문법을 계속 하니까 사실은 언매가 훨씬 쉽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독서 지문. 이 독서 지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문학 쪽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독서 쪽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나는 그 독서가 낫다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답이 있거든요. 독서는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그럼 편해. 근데 문학을 이제 1학기 때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은 조금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러기 때문에 문학 쪽을 싫어하는 학생들은 정확히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독서라는 게 좋아. 근데 이제 문학이랑 독서를 뭐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독서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화작과 언매 중에서 뭐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언매 쪽으로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매도 물론 그 문법 부분이 6, 그 다음에 나머지가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선생님이 이제 좀 약간 필 박았다. 그런데 문제를 풀었다. 그럼 이제 6문제를 한 6, 7분 안에 풀어요. 그러면은 진짜 많이 아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이제 매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많이 아끼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이제 뭘 연습하는 거냐면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제 두 학교가 같이 있으니까 뭐를 할 거냐면 화작과 독서 두 가지를 같이 일단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화작도 좀 하고 독서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 방학은 아니지만 그냥 이거 여름 방학 동안에는 일단은 수능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좀 가다가 또 시험 대비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교과서를 배운 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과서를 함과 동시에 이제 다른 지문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 되더라도 외부 지문이라던가 다른 책, 다른 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뭐 오늘부터 빡빡하게 갈 건 아니고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재 시험지 갖고 왔니? 예, 좀 이따가 받아갈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차게 잘 보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을 안 보고 대학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수능을 다 보고 뭐 최저를 맞춘다던가 나는 뭐 이제 내신 성적을 통해서 뭐 학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뭐 정시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시로 파고 들어가는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대학 가는 길을 좀 평탄하게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신 관리를 이제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걸 준비하는 느낌과 함께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내신을 또 잘 보기 위해서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가 다 동일하거든요.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국어에서. 근데 이제 3학년 되면서부터 3월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화작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매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당연히 난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보통은 화작이 쉽기 때문에 화작 쪽에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매번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은 화작 점수도 높아요. 여러분들도 그 시험을 보시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서 등급컵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보실 텐데 거기 보면은 한 보통 5개에서 6개의 그 업체에서 그 이제 등급컷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한 4개 정도는 국어 등급컷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같이 2개를 뭐 이제 요렇게 이제 같이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많은 데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같이 올리는 데를 이제 보시면은 화작 쪽이 점수가 2점에서 3점이 높아요. 그럼 화작 선택하기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화작을 선택을 하면 일단 점수는 높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는 선택 과목이잖아요. 선택이고 공통으로 보는 게 문학이랑 국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내가 점수를 좀 어떻게 하냐면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을 내요. 요 화작 점수만의 평균을 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작 점수만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17점이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17점을 받았다. 그럼 나는 얼마의 점수를 받는 셈입니까? 50점의 점수를 받는 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17점이 평균인데 내가 20점을 받았다. 그럼 계산해서 난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엄매를 선택을 했는데 엄매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보통 15점이 나왔어요. 나는 화작이랑 똑같이 17점을 받은 거예요. 17점에서 17점을 받는 것보다 당연히 15점이 평균일 때 17점을 받는 것이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매를 제대로만 공부한다면 사실은 이쪽에서 점수 따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면 나가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공통 부분에서는요, 또 이렇게 나뉘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요거에 대한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점수를 화작을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고, 언매를 선택한 사람들의 요 공통의 또 평균을 따로 냅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군가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얘네보다 높았다면
얘 평균이 높으니까 공통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요 선택 부분은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공통 부분은 설령 내가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얘네보다 점수가 높으면 내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인 겁니다. 그렇게 가중치를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언매를 선택해서 평균 점수가 낮을 때 나는 점수를 잘 받고 이거의 평균도 높여서 내가 가중치 다 넣었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거를 화작을 선택했을 때보다 언매 쪽을 선택하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매는 공부하는 걸 못하거든요. 솔직히 화작은 내가 감각만 있으면 그냥 어느 정도 문제 좀 풀고 연습 좀 하면 괜찮게 나와요. 크게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좀 하겠다는 애들이 모인다는 거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모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겠다는 애들이 몰렸다는 얘기는 이 문학과 독서의 평균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냥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언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뭘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사후고도 그리고 고청고도 물론 다 훌륭한 학생들이지만 이 지역에서 조금 뭐 약간 그 자기들 어깨에 그 뽕 들어간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포고가 좀 뭐 공부 좀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포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우리 학원 다닙니다만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화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보다 조금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언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다 언매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은 어차피 화작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난 이참에 그냥 화작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아니야 화작은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럼 그냥 내신으로만 화작을 하고 그리고 언매를 따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시간을 좀 잡으셔서 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한테는 문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와서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니까 언제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좀 와서 물어보기 뭐하면 그 뭐 이제 연락을 하세요. 뭐 카톡을 보내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 이 부분에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바로바로. 물론 만약에 선생님이 독서 지문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나도 오래 걸리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질문하기 좀 어렵지만 문법은 바로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학원 돈 내고 다니는 거 똑같이 돈을 낼 거면 많이 물어봐. 그냥 많이 물어보시고 선생님도 물론 뭐 언제나 한가한 건 아니지만 시간 될 때마다 답을 해드릴 테니까 카톡 같은 걸로 물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좋지 않습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문학 같은 것도 뭐 이제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좀 보고 바로 알 수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고 선생님도 생소한 그런 작품이면 좀 봐야 되겠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하실 거면 노력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집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뭐 나도 뭐 입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는 이제 국어 쪽이니까 알거든요. 읍서 읍으시면 일단 좀 받으세요. 뭐 오늘 뭐 빡빡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지금 화작 좀 앞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날짜를 써드렸습니다. 오늘 나갔으니까 7월 4일을 써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하나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눠드린 건 정식 교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숙제로 나가고 그걸 이제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여기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 대비 전까지 어쨌든 뭘 교재를 하나 선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학교가 이제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화작만 하실 거고 한쪽은 이제 독서만 이제 교재를 사실 거예요. 그런데 수업은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따로 사되 반대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출력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재를 자기가 보되 자기 것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서로 크로스해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좀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재를 사게 되면 좀 여러분들 교재비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는 사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작하고 그 다음에 고청고 독서 이렇게는 교과서랑 관계없이 교재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험 대비 기간이 아닌 그럴 때 한번 잘 사용하면서 그냥 끝내도록 그 6개월 정도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숙제는 뭐 매주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꼭 이건 뭐 우리 학교에서는 뭐 독서를 안 하는데 또는 화작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감각을 익혀 나간다는 느낌으로 둘 다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교재 선정은 선생님을 했는데 아직 원장님께 말씀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거를 업체에서 받아오든지 만약에 그게 좀 수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재는 이투스 교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1달란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게 화작도 있고 독서도 있는데 약간 기본 개념서에다가 수능형 문제가 섞여 있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일단 원장님이랑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좀 여의치 않다. 왜냐면 좀 이제 업체에서도 좀 수가 적으면 좀 잘 안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사오도록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주문하시거나 사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좀 원장님이랑 얘기해서 뭐 업체랑 잘 되면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사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원장님이랑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요 지역에서 여기 이제 북변동이라고 하냐 여기를 요 지역에서 이투스 북이랑 제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맺은 데가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독점할 수 있는 이 다른 학원에서는 못 쓰는 그런 교재 그걸 독점할 수 있는 걔네들은 우리 학원에만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잘 될지 모르겠는데 수가 적어가지고 어쨌든 이투스는 우리만 쓰는 거니까 그런 약간 독점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개인적으로 사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펴보시면 약간 흐릿하게 좀 복사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볼만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화작 지문 2개만 일단 해놨어요. 딱 2개, 그리고 장문 쪽 2개만 따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풀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펴면 1페이지부터 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문제, 4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뭐 재지 않을게요. 예, 시간 안 재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금방 풀 수 있어서 뭐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대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좀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보통 이걸 이제 풀려보면 4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가라고 되어 있는 그 문단에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예상 독자가 누구냐? 출산율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예요. 그럼 지금 학급 친구들에게 쓰는 거죠. 학급 친구들이 지금 아이를 낳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10대 이제 뭐 부모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상 독자, 즉 학급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식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고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문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인구 절벽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독자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면 요거는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시죠. 9번에 기업에서 디귿을 고려해서 나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번 가볍게 기업,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뭐 기업은 일단 고른 사람이 없으니까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니은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럼 원인을 밝히면 돼요. 그리고 해결 방안이 뭔지 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을 고려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할 수 있어요. 다만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는 이게 좋고 뭐는 이게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디귿을 고려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면 뭐예요?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 통계청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9번에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10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좀 꼭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면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설명할 수 있도록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 의문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의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의문사가 뭡니까? 누구, 어디, 무엇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니? 하면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돼요. 너 뭐 먹었니? 그럼 뭘 먹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바로 설명 의문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요. 판정 의문문이라는 것도 있죠. 그 판정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딱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너 집에 왔어? 응, 집에 왔어. 이런 게 바로 판정 의문문인데요. 판정 의문문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냐면 선택 의문문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 의문문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이거 아니면 이거, 돈가스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넓게 판정 의문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사 의문문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더 다채롭게 글을 쓴다면 표현법이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수사법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물어보는 거지만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표현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리법 같은 것을 수사 의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사 의문문을 활용을 해야 된다면 물어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벌써 5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1번 제끼면 돼. 근데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의식적 노력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된대요. 자, 우리 보기 1번을 보시면요. 무엇이 있을까?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 아니죠. 그건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1번은 답이 아니야. 2번. 출산 격리를 위한 사회 구조 및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의식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화해야 된다니까? 그냥 노력해야 돼가 아니야. 그럼 2번은 답이 아니네. 3번. 출산 격리를 위한 사회 구조 및 제도적 개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럼 뭐야, 얘기를 왜 해? 그럼 글을 쓸 필요가 없지. 3번은 답이 아니야. 4번.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 구조 및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 청소년들이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이죠? 육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구체적이죠?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나를 보완한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하나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자, A를 보시면 출산율 변화 추이가 보니까 와, 80년대에 비해서 3분의 1을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80년대는 3명을 낳았는데 요즘은 1명도 낳을까 말까 약간 1보다 조금 밑에 있거든요. 지금 0.8인가까지 내려왔대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A를 활용해서 출산율 변화 추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그래요. 변화 추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반박을 언급해야겠어 라고 했는데요.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치만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는 없지만 구체적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상되는 반박을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여성이 출산을 하고 돌아오면 약간 좀 쫓겨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 이건 좀 여성에게 불리하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실 화작 하나 더 하고 쉬고 싶은데 좀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쉬었다가 느긋하게 다음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